음. 자, 보시죠. 교재는 없어요. 그래서 교재 페이지를 못 적어 놨습니다. 교재 안 적어 놓으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자, 보세요, 여러분들. 좀 알고 계셔야 될 게, 우리 시험에 이제 오늘 들어갈 게 8장 감가상각비거든요. 여기 감가상각비에서 가장 난이도가 어려운 게 지금 얘가 나오면 어려워요. 뭐냐면 여러분들 세무 2급 때 잠깐 오류 수정에 대해서 말로만 배워 전기 오류 수정 머시기 이렇게 배우셨잖아요. 그죠? 그거에 대해서 출제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게 좀 적어 놓으실 게 있어요. 자, 여기다 좀 필요하시면 여러분들이 몇 페이지냐? 주로 이제 얘가 감가상각 쪽에서 많이 나오니까요. 몇 페이지에다 적어 놓으신 게 좀 괜찮고, 적으시는 분들 혹시나, 네, 202페이지? 202페이지 8장 감가상각비라고 있죠. 거기다 적으셔도 되고, 아니면 연습장 같은 데다 적으셔도 되고요. 자, 해볼게요. 자, 뭐냐면, 여기서 여러분이 감가상각에서 출제가 되니까, 자,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내가 이제 과거에 있죠, 과거. 과거에 비용을 과소, 과거에, 여기서는 우리 시험에서는 주로 과소계상 나오는 이것만 할게요. 과거에 비용을 과소하게 적은 거예요. 과소하게 적었다라는 거 항상 우리 세무조정 할 때 계속 봤었지만, 안 적은 것도 포함이에요. 그렇죠? 그럼 비용을 과소계상했으면, 그럼 우리가 과거의 이익이 어떻게 돼요? 단기순이, 과거의 이익이. 과대가 됐겠죠, 여러분들? 그죠? 그럼 과대계상 됐을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익은 어디로 흘러 들어가냐면 결론적으로 이익 잉여금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들. 자, 이익 잉여금으로 이익 잉여금으로 흘러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이익 잉여금이 과대. 이익 잉여금이 과대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보이시죠, 여러분들. 과거의 이익 잉여금이 과거의 이익잉여금이 과대가 됐을 거예요. 요거를 어떻게 했냐면 단기에 발견한 거예요. 단기에 발견. 단기에 발견을 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자, 그럼 단기에 발견을 했으면 여러분들 이걸 단기에 발견했으면 우리가 이제 개정 과목을 뭐로 잡냐? 개정 과목을 뭐로 잡냐라고 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수익하고 비용은 2월이 안 된단 말이에요. 단기로 2월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비용을 과소계상했다고 해가지고 단기에 비용을 그냥 저 과소계상했으니까 늘릴게요 라고 하면 조작인 거예요. 맞죠? 왜냐 우리가 수익 비용은 2월이 안 된다라고 해서 중요해요. 하지만 자산부채 자본은 2월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단기에 발견하면 이용자들한테 어떻게 알려주냐면 전기, 오류, 수정, 개정 과목이 전기, 오류, 수정, 손실 이렇게 알려줘요. 개정 과목을요. 전기는 과거란 뜻이에요. 과거. 네, 그래서 해석하면 과거의 오류, 맞죠? 과거의 오류를 단기에 발견해서 이 말이 빠져 있는 거예요. 과거의 오류를 우리가 단기에 발견해서 손실로 수정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알죠? 이름 자체니까 과거의 오류를 우리가 단기에 발견해서 어떻게 했다 이렇게 알려줘야 우리가 이용자들이 오해를 안 해요. 알죠? 그냥 과거에 비용 적게 적은 걸 올해 연도 비용을 올려버리면 전년도 거를 올해 거에 잡아버린 거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했죠. 그래서 전기, 오류, 수정,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요. 어, 자,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배우셨지만 이게 중대한 오류가 있고요. 중대한 오류가 있고 그 다음에 중대하지 않은 오류가 있어요. 중대한 오류가 있고 중대하지 않은 오류가 있어요. 그냥 중대한 오류는 금액이 크고 중대하지 않은 오류는 금액이 작다. 이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됐죠? 그럼 우리가 중대한 오류다라는 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건 정말로 조작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반영하냐면 우리가 이익잉여금에 반영한다라고 이익잉여금에 물론 정확한 뜻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반영하는 게 맞죠. 여기 이익잉여금이 과대됐잖아요. 과거에.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익 잉여금을 감소를 시키는 거예요. 과대됐으니까 이익잉여금을 줄여야 되겠죠? 이해되세요? 요거. 자, 근데 중대하지 않은 오류다라는 건 금액이 오류는 오류인데 금액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삼성전자의 금액이 한 50만 원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50만 원은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돈인가? 라고 생각할 돈인가? 그죠? 죄송해요. 좀 그런가? 그죠? 거긴 50만 원이 여러분 돈의 중요성을 따지면 되게 작죠. 맞죠?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혹시 세무 2급 때 우리가 그 중대한 오류면 우리가 소급법 써야 돼, 소급법. 그죠? 소급법이랑 과거의 재무제를 다 뜯어 고쳐야 돼요. 맞죠? 그럼 되게 불편한 50만 원 때문에 과거의 재무제표를 뜯어 고친다라고 하면 격리까지 힘들어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회계에서 그래 금액이 중요하지 않으면 단기에 손익으로 떨자 해가지고 이때는 우리가 영업 외 손익으로 처리하거든요. 물론 지금은 영업 외 비용 처리하면 되겠죠. 손실이니까. 맞죠?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그냥 하고 끝내자라는 거예요. 조작은 조작이죠. 엄밀히 얘기하면. 과거의 오류인데 단기의 비용으로 처리해버리면 조작은 조작이지만 금액이 크지 않잖아요. 그러면 금액이 크지 않다라는 건 뭐예요? 주주들한테 여러분 금액이 크다라는 건 뭐냐면 이익이 막 왔다 갔다 엄청나게 움직이는 거니까 그거에 따라 주가가 엄청나게 영향을 받아요. 맞죠? 하죠. 금액이 50만 원이다? 예, 단기 순이익이 50만 원 삼성전자가 누락돼 있다고 50만 원이 비용으로 들어가 있다고? 어이씨, 이 새끼들 봐라? 이렇게 하진 않아요. 알죠? 이렇게 되셨죠,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 특히 우리한테 중요한 건 얘예요. 요게 감가상각비랑 관련이 있거든요, 요거. 알죠? 자, 그래서 보시죠, 여기. 자, 화면 좀 보세요.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회사가 임차료를 20원을 X1년도에 주기로 약정을 했대요, 약정. 약정을 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X2년도에 지급을 한 거예요. 알죠? X2년도에 지급을 했는데, 회사가 깜빡한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회계도 발생주의잖아요. 발생주의니까, 임차료 20원 주기로 약정했으면 X1년도에 임차료를 적어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장부에다가 안 적은 거예요. 차변에 임차료, 대변에 미지급용 이렇게 안 적은 거예요. 진짜 안 적었어. 근데 세법은 뭐야? 여기부터 할게요. 안 적었어요. 안 적어가지고 이거죠. 과거에 임차료라는 비용을 과소계상했잖아요. 맞죠? 과소계상했으니까 이게 중대하지 처음에는 여기가 중대하지 않은 오류예요. 중대하지 않은 오류여가지고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 거예요. 이걸 X2년도에 발견해가지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차변에 전기 오류 수정 손실인데 요거 우리가 영업의 비용이에요. 비용. 그러니까 중대한 오류가 아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알죠? 요거 색깔도 좀 맞추고 있어요. 맞추고. 이렇게. 예. 그리고 대변에 이때 X2년도 현금 나갔으니까 대변에 현금 20원 이렇게 처리를 한 거예요. 알죠? 자, 근데 이제 세법. 그럼 세법 같은 경우에는 아니죠. X1년도에 분개를 했었어야 되잖아요. 세법 입장에서는. 그래서 차변에
임차료 20원, 대변에 미지급 비용. 맞죠? 세법은 왜냐하면 우리가 세법 권리의무 확정주의잖아요. 의무가 확정될 때 송금이니까 이때 송금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약정했을 때. 그래서 차변에 임차료 20원, 대변에 미지급 비용 20원, 이렇게 분계를 끊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죠? 자, 그러면 세무조정은 이제 바로 하면 송금산입 나오겠죠, 여러분들. 비용이 세법이 증가해야 되니까. 그죠? 송금산. 그 다음에 부채의 차이니까 마이너스 유보. 그죠? 부채가 많으면 세법이 자본이 적으니까.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유보, 미지급은 미지급. 됐죠?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세법 입장에서는 X2년도에 지급한 건 임차료를 지급한 게 아니라 미지급 비용을 준 거예요. 미지급 비용. 그렇죠? 그래서 세법상 분계는 미지급 비용, 현금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면 세무조정 해볼게요. 자, 장부는 비용이 20, X2년도요. 비용 20인데 세법은 미지급 비용은 부채지 비용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럼 세법은 비용이 0이에요, X2년도는. 그렇죠? 그럼 장부상 비용 20에서 세법상 비용 0 돼야 되니까 비용이 감소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송금, 불산입. 그죠? 자, 그리고 부채가 차변에 있으면 증가해요, 감소해요? 이거 부채잖아, 미지급 비용. 부채가 차변에 있으면 증가, 감소. 감소죠, 감소? 그 부채가 감소하면 자본이 증가하니까 플러스이고. 근데 우리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들다. 맞죠? 우리 머리한테 아픔을 주는 거다. 맞죠? 그래서 뭐냐면, 예, 그냥 부채의 차이인데, 지금 가산 조정이니까 바로 유보하고 넘어가면 되겠죠, 여러분들. 그죠? 근데 이거 뭐예요, 여러분? 딱 보시면. 추인이죠, 여기. 음, 여기 뭐예요? 반대 세무조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마이너스 유보의 추인. 음. 자, 왜 추인 나오는지 되세요? 우리 그랬었죠? 여러분들 우리가 장부나, 그러니까 장부 또는 세법에서 자산부채가 많은 쪽이 있잖아요. 맞죠? 자산부채가 많았던 쪽에서 해당 자산부채가 소멸하면 차이가 없어졌으니까 그때 반대 세무조 한다라고 했죠, 여러분들. 그죠? 그럼 보세요. 해보시면. 딱 분계로 볼게요. X1년도에는 미지급 비용이란 부채가 세법이 많았죠. 맞죠? 세법이 많았어요. 부채가 대변에 있으니까. 많았다가 X2년도에 까였죠. 맞죠? 소멸됐죠. 미지급 비용 언제 소멸하면? 지급하면 소멸한단 말이에요. 소멸하니까 X1년도에는 세법이 미지급 비용이나 부채가 많았지만 X2년도가 되면 세법도 미지급 비용이 소멸되기 때문에 둘 다 0이 돼요. 미지급 비용이. 차이가 해소됐죠. 맞죠? 그러니까 X2년도에는 요거 끊지 마시고 그냥 반대 세무 조정을 하시면 된다. 맞죠? 계속 강조드리지만 예, 유보 추이는 조금씩 게이지 쌓아가는 거지 완벽하게 100% 힘들어 이렇게 100% 이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맞죠? 이렇게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장부예요. 이번에 이게 중요해요. 뭐냐면 이번에는 중대한 오류, 중대한 오류. 알죠? 중대한 오류여가지고 지금처럼 이 잉여금을 감소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기 차변에 이 죄송하지만 이익은 이익잉여금이에요. 좀 봐줘요. 알죠? 이익잉여금. 알죠? 여기 이익잉여금 자본이니까 자본의 감소는 차변이 돼야죠. 이렇게. 알죠? 나눈 거예요. 위쪽은 중대한 오류여서 영업의 비용 처리한, 중대한 오류가 아니어서 영업의 비용 처리한 거고, 아래쪽은 중대한 오류여가지고 이익잉여금을 감소시켰다라는 뜻이에요. 자, 근데 세법은 똑같죠? 분계는 미지급 비용 준 거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게, 요게 오류 수정 분계를 해볼게요. 해보면, 일단 장부는 여러분들 여기 이익잉여금이 감소된 거죠. 자본이 감소. 그죠? 자본이 감소됐지만 일단 세법은 자본이 감소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 장부는 자본이 20 감소했지만 세법은 자본이 0이니까 20 감소해서 0이 되려면 20을 증가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익잉여금 20이 대변으로 증가한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차이가 미지급 비용의 차이죠? 그죠? 근데 미지급 비용은
부채인데 차변이 있으니까 감소. 그죠? 그럼 장부는 부채가 감소하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세법은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가 감소해요. 감소하니까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가 감소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그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네. 불안하다. 일주일 지나가지고. 뭐냐면, 미지급 비용, 요거 부채잖아요. 그죠? 부채고, 이익잉여금 자본이죠. 그죠? 그럼 우리가 저번에 배웠을 거예요. 그 장부를 세법으로 만드는 분계를 할 때, 둘 다 재무상태표 계정이면, 어떻게? 그렇죠. 이중세무조정. 네, 이런 표정이 처음 듣는데요, 저희님. 그런 게 배워 있나요? 사실 제가 승이네, 승이. 알죠? 복습 반드시 필수예요, 여러분들. 알죠? 세무일금은 복습 진짜 안 하시면 다시 2달 더 해야 돼요. 알죠? 진짜. 알죠? 싫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이거 이중세무조정 나와요. 알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중세무조정 그냥 야매하시는 게 좋다라고 했죠. 야매란 뭐냐면 우리가 여기 차변을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의 왼쪽이라고 생각하시고 대변을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의 오른쪽, 그죠? 그 야매가 빨라서 그래, 빨라서. 알죠? 물론 야매가 아니라 정식도 좀 이해를 도와볼 거예요. 그걸로 하실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는. 보시면 우리가 여기 부채 감소잖아요. 맞죠? 그럼 부채 감소는 자본의 증가니까 플러스 유보죠. 맞죠? 근데 플러스 유보는 어디에서만 나와요, 무조건? 가산조정에서만. 맞죠? 그럼 소득금의 조정합계표의 왼쪽이라고 생각하시면 가산조정. 그죠? 그래서 이 가산조정, 어디 갔어? 그래서 이 가산조정, 유보, 뭐 입금 산입이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자, 얘는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의 오른쪽이라고 생각하시면 차감조정이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어느 한쪽이 자본이 나오면 기타.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송금산이 기타. 왜냐하면 어차피 둘 다 재무상태표 계정이면 단기 중에 손익의 차이는 없어야 되는 거니까. 맞죠? 한쪽이 가산조정이면 한쪽이 차감조정 돼야 되겠죠. 이렇게 되세요?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정식으로도 설명할게요. 왜 정식으로 이해를 하셔야 왜 특히 요게 중요하거든. 요거를 잘 안 해. 요게 감가상각비에서 제일 중요한 애예요. 송금산입 기타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거. 이거 중요해. 이거 하려고 하는 거 지금. 이거 하려고. 이거 하려고. 자, 보시죠. 뭐냐면 보세요. 일단 이렇게 하고. 자, 보시면 뭐냐면 이거예요. 자, 우리가 저번에 한번 이렇게 했었죠? 뭐냐면 장부 둘 다 재무상태표 계정으로 하니까 짜증이 난다. 맞죠? 그래서 처음 배우신 거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장부가 어느 한쪽을 손익계산서 계정으로 회계 처리한 것처럼 돌려버리자. 네, 다시 해볼게요. 자, 그럼 뭐냐면, 우리가 회사가 둘 다 여기 아래 보시 둘 다 재무상태표 계정을 했잖아요. 맞죠? 요거를 위처럼 한 것처럼 돌려버리고, 위처럼. 그래서 여기. 지금 한 게 이게 뭐냐면, 여기다 적어 놓을게요. 왜냐면 이게, 이 이익잉여금 얘를요, 얘로 한 것처럼 돌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걸 1번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럼 우리가 1번을 하려면 분계 이렇게 해야 되죠. 어떻게 분계해야 되냐면 장부에서는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건 회사가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킨 게 아니라 비용을 증가시킨 것처럼 돌려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장부에서는 이익잉여금을 감소시켰지만 이 이익잉여금을 20을 증가시키면 그럼 장부에서 이익잉여금 20 감소시켰지만 이익잉여금 20을 증가시키면 결론적으로 이익잉여금은 0된 효과잖아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요 분계만 놓고 보면 회사는 비용 처리 안 했죠? 맞죠? 이 분계만 놓고 보면 비용 처리 안 했는데 회사가
차변의 비용 20. 이렇게 분개를 하면 장부에서 이익잉여금 감소시킨 걸 이익잉여금 증가시켜 버리면 이익잉여금 처리 안 하게 만들어 버리고 만들어 버린 거고요. 왜 이렇게 오리냐? 예. 그 다음에 장부에서 비용 처리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비용으로 증가시키는 걸 하면 위쪽 점 돌려버린 거예요. 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우리가 세무조 하면 되냐면 요거잖아요. 요게 송금산이 기타죠. 요거. 비용의 증가, 송금산이. 맞죠? 그 다음에 한쪽이 자본이면 기타. 그래서 송금산이 기타가 된 거예요. 이걸 FM대로 하는. 그죠? 근데 이게 너무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너무 짜증나. 그냥 저희 전 야매로 할게요. 야매로 하세요, 그냥. 대신 송금산이 기타를 해야 된다라고 외워주셔야 돼요. 중대한 오류여가지고 회사가 이렇게 이익잉여금을 어디 갔어? 중대한 오류면 이익잉여금을 감소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감소시키면 정식으로 하든 야매로 하든 반드시 송금산이 기타라는 세무조정은 무조건 있다라는 걸 외워주셔야 돼요. 정 힘드시면 이 방금 아래 했던 게 너무 어려우시면 송금산이 기타를 해야 된다. 이거는 진짜 중요해요. 그렇죠? 외워주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시면 꼭 제가 영상을 올리는 게 여러분들이 영상 재생 속도를 한 0.8이나 그렇게 하셔가지고 한번 조금씩 다시 한번 보세요. 아셨죠? 내가 딱 봤는데 이익잉여금이 감소했는데 이익잉여금 증가시키면 0이래. 이게 안 들려. 안 들리면 다시 끄었다가 다시 끄었다가 이렇게 하나씩 계속 이렇게 이해될 때까지 보는 거. 그러니까 영상이 여러분 필요한 거죠. 그죠? 물론 편집을 하면 좋겠지만 아니에요. 아무튼 이거 꼭 외워주세요, 여러분들. 좀 이따가 우리 감가상각 할 때요.